다음은 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초과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강화하겠다라는 안이 나왔는데, 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초과배당이 있을 때 그 배당 포기한 분에 대해서 그 배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네. 그 증여 이익에 대한 그 증여세에서 소득세, 배당 소득세액을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두 개 중에 큰 거를 한번 내면 됐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버님이 받으셔서 배당 네. 소득세 내고 또 아들한테 줄 때 증여세 이렇게 두 번 내던 거를 네. 아드님이 초과 배당을 아버님 걸 받음으로 해서 뭐 절세 효과가 상당히 또 나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제는 두 개 다 과세를 한다. 이거 정말인가요? 아, 이게 사실은 초과 배당을 많이 하고 계셨던 중소기업이나 실무자분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뭐 그게 증여세랑 배당 소득세랑 큰 거 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분기점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뭐 한 50억 이상이 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냥 차등 배당을 5억, 10억 자녀한테 한다 하더라도 세금적인 이슈가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를 안 물게 되고 증여세로 판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증여세에 대한 사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합산이 안 됐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차등 배당 해서 초과적으로 배당을 받은 분에 대해 갖고 일단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누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아, 그러면 세무사님, 네. 배당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고 이거 네. 이중과세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중과세라는 거는요, 동일한 납세 의무자 또는 동일한 세목에 대해 갖고 매기게 되면 이중과세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납세 의무자가 지금 한 사람이죠. 납세 의무자는 네. 한 사람이지만은 네. 이 증여세라는 세목, 그 다음에 소득세라는 세목에 대해 갖고는 세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또한 이 동일한 어떻게 보면 과세 재원에 대해서 두 번 매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세법에서도 뭐 기납부세액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정 부가세에서는 예정고지세, 그리고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게 되면은 외국 납부세액 제도, 공제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한번 과세를 맞았다 하게 되면은 기존에 냈던 세금은 차감해주는 그런 네. 제도가 있는데요. 지금 세법 개정안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초과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 증여세를 모두 과세한다. 다만 그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이미 소득세로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기 때문에 증여세로 했을 때는 1억, 그 다음에 소득세로 이미 한 7천만 원 정도를 냈다고 하게 되면 차액이 3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저도 이걸 대표님께 보내드렸더니 그러면 어차피 뭐 빼주니까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결국은 예전처럼 증여세에서 소득세를 빼주는 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네. 그러니까 받은 전체 금액에서 소득세를 빼주는 거니까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통과가 된다면.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어쨌든 가장 네. 부담스러운 거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표가 누적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부담이고요. 다만 이 적용 시기 자체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에 잉여금이 많이 나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 중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해서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을 많이 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세무사무실에다가 배당해 주세요 얘기하고 15.4% 떼고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 초과 배당 금액 자체가 5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가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국세청에서 얘네가 배당에 대한 그런 실무 처리를 잘 했는지에 대해 갖고 법무적인 그 주주총회라든지, 혹시 뭐 누군가는 배당을 포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배당 포기에 대한 뭐 결의서라든지 이러한 백데이터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갖고 초과 배당을 올해 중에 어느 정도 실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 네.
정말 그 부분 잘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또 제 업체 중에서 네. 추가 배당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류를 잘 남겨놓지 않으셔가지고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된 케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장을 맡기시더라도 기장 세무사님들은 세무 조정을 또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추가 배당은 상법상 이런 지켜야 될 거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비해 놓으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되고, 과거에는 뭐 이게 혹시 잘못돼도 뭐 그 다음에 또 추가 배당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법이 바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제대로 해서 추후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상법상 절차를 지켜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론적으로 이 올해 초과 배당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 과표에서 빠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